자,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봅시다. 지구 시스템에는 지구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요 보면은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 외부에서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양을 차지를 해줘요. 전체의 한 99.985%니까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줍니다. 대기와 지표에 흡수돼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고, 식물이 과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고온의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이동하는 열이에요, 열.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 보통 지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열은 어디서 오냐면 지구 내부 방사성 동위 원소에 붕괴열이다. 얘네들이 붕괴되면서 열을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 그 다음에는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지구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 에너지가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력 에너지는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발생한 에너지고요.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키고,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조류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조류. 그래서 이 조류가 해안 지형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핵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죠. 그쵸?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그 다음에 미행성체의 충돌열. 이거는 원시지구였었을 때요. 지구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원시지구였었을 때 처음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열이 지금 내부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그 중에서도 달의 인력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해안 침식 및 퇴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다? 조력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에너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많고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여러분들 에너지는요 순환하는 거지, 순환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흐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하고 똑같아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즉 다시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진 않아요. 그게 돌아야 뭐가 되는 건데? 순환이 되는 건데, 순환은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구형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한다라고 해보면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에 이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저위도는 거의 90도에 가깝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저위도가 많고 그 다음에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도 뭘 방출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방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받은 만큼 그대로 내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남아요. 방출량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고, 고위도 지방으로 가버리면은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이 부족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는 과잉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에너지의 불균형이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 자체가 뭘 만들어내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실제로 뭐냐면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대기의 순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순환 현상에 의해서 다시 저 에너지의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시켜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거의 같은 위도가 대략 한 36도에서 37도 부근에서 가장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거의 같아요. 같은 지점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요 위도에서 실제로는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아요. 저 위도에서 실제로 에너지 이동량 자체가 가장 많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있는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위도가 몇 도예요? 37.5도란 말이에요, 북위. 그러니까 그 정도 위도에서 가장 에너지 이동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이제 외권에서 공급되는 태양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각 권역별로 서로 뭘 하냐면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위 권역에서 에너지하고 물질의 이동이 서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물질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개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열린 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권하고 지구하고는 무슨 개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의 이동은 있지만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는 닫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위 영역 사이에서는 물질의 이동도 일어나고 에너지의 이동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개다? 열린 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한 권역에서 발생을 하면 그 변화는 그 해당 권역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상 이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니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엘니뇨 현상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 뭐하고 뭐 사이에 일어나는 거냐면 수권하고 기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상호작용이에요. 즉 평소보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있는 동부 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엘니뇨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획량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잡히는 양, 그러니까 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이게 남아메리카 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상 이변 현상이 다 일어나게 돼요. 딱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권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예를 보면은 자, 기권, 수권. 그러니까 각 기수지 생물권과 기수지 생물권 사이에 서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류가 발생을 하는 것도 기권, 바람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기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직권하고 생물권 사이, 기권하고 직권은 풍화 침식 작용. 그 다음에는 생물권하고 기권은 광합성 호흡작용 또는 증산작용으로 기체의 양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던가, 아니면 생물권이 직권에도 풍화작용 또는 화석연료를 생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수권하고 기권이 또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태풍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어느 권과 어느 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지를 구분하고 골라주는 문항들이 보통 출제가 되니까 이 활동, 이 현상은 어느 권역의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들인가, 이것만 좀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자연 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하나의 자연 현상을 특정한 두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연 현상이 딱 두 가지 권역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에너지하고 물질의 이동. 자, 여름에 보통 오는 태풍 봅시다. 올해는 아직 우리나라에 온 태풍이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가 너무 더워서 태풍이 우리나라 고기압을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태풍은 보통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온 대부분의 태풍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태풍은 보통 어디서 발생하냐면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해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많은 양의 물하고 에너지, 특히나 열 에너지를 공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수증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이 많아요. 그 태풍이 주변 오기 전에 보면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기도 하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태풍의 발생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하고 물의 순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특히나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한 방에 많은 양을 다량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게 되고, 화산활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직권이 수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기권에도 영향을 주고 할 수가 있어요. 화산이 분출하면 용암이 직권으로 이동을 해서 지표를 변화시켜요.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산선의 면적이 넓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어디예요? 일본 열도나 아니면 하와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섬이란 말이에요. 또 화산재하고 화산가스가 기권에 영향을 줘요. 화산재하고 화산가스가 강수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해서,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올라가 버리면 성층권에서 짙게 깔린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적게 들어오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뭐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빙하기나 소비강기가 온 적이 많아요. 그러면 생물이 또 멸종을 하니까 생물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권에 영향을 주고, 화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물질이 지표하고 대기, 그 다음에 수권으로도 이동을 해요. 왜? 해저 화산 폭발하게 되면은 성분들이 해수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질은 순환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릅니다. 태양 에너지, 물의 순환은 보통은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체가 바로 뭐의 이동이에요? 물의 이동이에요. 물. 결국에는 수증기와 물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데, 물에 증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열, 흡수. 그 다음에 응결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열, 방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양 에너지도 함께 증발할 때 흡수하고 응결해서 비가 내릴 때는 방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이동과 기후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열을 뭐라고 하냐면은 숨어있는 열이다 라고 해서 잠열이라고 해요. 잠열. 예,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거든요. 응결열. 그래서 이거를 잠열이라고 하고, 이 잠열에 해당하는 수증기의 응결열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에요. 태풍을 만들어내는 주 에너지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응결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 변화는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이때 물이 순환을 하면서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켜서 지형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대기, 해양, 육지는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차피 물이 우주로 나가지는 못해요. 갇혀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증발, 강수, 하천수와 지하수의 이동을 통해 각 영역은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과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을 합쳐요. 그럼 대기에서 강수로 바다에 내리는 양이 있을 거고 육지에 내리는 양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육지에서는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고 바다에서는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의 차이만큼이 결국에 육지에서 어디로? 바다, 지표에서 바다 쪽으로 유출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물 수지 값은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총량이 변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봅시다. 탄소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각 권역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권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탄소는 생물체의 구성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유기물을 구성을 하는 원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탄소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면 직권에 탄산염의 형태로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탄산염은 보통 뭐냐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탄산칼슘 같은 석회석의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유기물이죠. 석탄, 석유, 가스.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이온, CO3 2- 형태로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로,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대부분이 석회석의 형태로 존재해요. 석회암의 형태로.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전체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각 권역에 분포하는 탄소의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이 늘었어요. 왜?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배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탄소 양은 좀 줄고
기권에 있는 탄소 양은 좀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최근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는 추세 있고, 이로 인해 대기의 온실 효과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의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의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오고, 이 유기물이 매장이 돼서 뭐가 돼요? 직권의 화석 연료가 될 수도 있고, 네,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화산 분출물로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유기물을 호흡작용을 통해서 CO2를 다시 방출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지구 안에 있는 물질의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물론 인공위성 쏘고 뭐 우주 발사체 같은 거 쏘면서 일부 아주 조금 나갈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미비한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소도 순환을 해요. 여러분들 질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 대 산소의 부피가 대략 몇 대 몇이에요? 4대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는 굉장히 많아요, 공기 중에. 그런데 이 질소를 직접 이용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소가 이렇게 3중 결합으로 N2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질소 기체를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이마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직접 질소를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호흡을 할 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는 기권의 다른 성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요. 안정해요. 그래서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성분이에요. 뭐에 쓰이냐면은 단백질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DNA나 RNA 같은 핵산을 구성을 하는 아주 필수적인 성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질소의 순환 과정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의 세균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요, 질소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질소는 또 식물이 자라는데 되게 필수적인 원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를 식물이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식물이 이용을 하려면 무슨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NH4+라고 하는 암모늄염이나 아니면은 NO3-나 NO2- 같은 질산염의 형태로 흡수를 해야 돼요. 식물은 이 형태로 밖에는 흡수를 못 해요. 질소 기체를 직접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양 속의 세균이 공기 중에 질소를 NH4+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2를 NH4+로 바꿔주는 세균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질소 고정 세균이 NH4+로 바꾸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바꿔줘요. 질화세균, 질산화세균이라고 해가지고요. 질산화세균이 얘를 NO2-나 NO3-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식물은 실제로 요 상태나 요 상태로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균들의 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이온으로 바꿔주면 이온 상태가 물에 녹아서 식물의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물권의 흡수가 되면은 여러분들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 동화 작용. 탄소를 갖다가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내는 작용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얘가 뭐냐면은 광합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질소 동화 작용이 있어요. 질소를 갖다가 고분자 화합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권이 흡수가 되면은 이 생물권은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고요. 이 단백질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식물에서 동물로, 초식 동물에서 육식 동물로 최종 소비자로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백질을 섭취하는 모든 생명체는 뭘 배출하냐면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를 배출을 해요. 질소성 노폐물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이 배출하는 요소, 요산, 암모니아, 요거를 바로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노폐물의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통 요소의 형태로 배출을 해주죠. 그리고 동식물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분해자가 사체 안에 들어있는 질소를 탈질산화 작용을 통해서 다시 뭘로 바꿔주냐면은 질소기체로 바꿔요. 그래서 이 질소기체를 다시 어디로 내보내버려요? 기권으로 방출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다시 어떻게 돼요? 순환하고, 질소의 순환에는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관여를 해요. 이 질소 고정세균, 질산화세균, 탈질산화세균 해서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세균들이 작용을 해서 질소의 순환을 돕습니다. 왜 이렇게 세균들이 직접 작용을 해야 되냐면 질소가 뭐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소가 분자 형태로 존재했었을 때. 알겠죠? 네.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를 해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4, 3번에 5, 4번에 3, 5번에 1, 6번에 2, 7번에 1, 8번에 4, 9번에 5, 10번은 3, 11에 5, 12에 3번.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없으면 뒤에 내신 만점 문제 보자. 1번은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4, 5번에 3, 6번에 2, 7번에 5,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인데, 가부터 다 중에서 틀린 진수를 찾아서 옳게 고르시오.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인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 맞죠? 상호작용할 때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함께 나타난다. 예, 맞아요. 각각의 상호작용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렇죠.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각각의 상호작용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죠.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다. 예,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1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는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증발량이 총 얼마예요? 100이죠. 강수량이 75, 25예요. 그러면은 봐봐. 84가 증발했고 강수가 75니까 부족한 게 얼마입니까? 9잖아요. 9. 그쵸? 9마만큼. 여기서는 9가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남는 게 9니까 9마만큼이 바다로 들어와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야 물수지 균형이 맞죠? 바다에서의 유출량과 유입량에 근거해서 바다에서의 유출량은 얼마예요? 총. 여기서 84. 유입량은 75 더하기 9. 84.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무슨 수온의 변화나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순 유출 유입만 따져보면 당연히 변화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인데, 지구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 대부분 탄소는 어디에 존재해요? 직권에 존재해요. 직권. 선생님, 직권에서 뭐의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지구 시스템 전체의 탄소 양을 일정하며 각 번역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요.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해 각 번역에 분포하는 탄소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기억은 직권에 해당이 되고, 자, 다에 의해 직권과 기권의 탄소량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직권에 매장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직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탄소 양이 줄어들게 되고, 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CO2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기권의 탄소 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늘어나야 되겠죠, 결국에. 그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내신 만점에? 5번이요. 응? 5번이요. 5번? 또 있어? 5번 말고? 없어요? 저 10번에 1번 다시. 응? 10번에 1번. 10번에 1번. 1? 직권. 아, 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건데, A는 어디예요? 기권하고 직권. 그러니까 기권에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거는 화산활동은 직권. 그죠? 화산가스가 대기로 들어가는 거는 기권. 맞죠? B.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에서 호흡하고 광합성을 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 조차가 큰 지역에 넓은 갯벌이 형성이 된다. 이거는 갯벌이 형성이 되는 건 수권하고 뭐 차이예요? 직권의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권이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수권하고 직권이니까 E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저 6번. 6이요? 네.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유기화합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유기화합물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은 호흡이고요. 광합성 과정은 요거 역과정이죠. 이렇게 봐야죠. 이게 광합성이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이게. 나화 과정이 활발할수록 화석연료의 이건 연소예요. 연소. 그러니까 직권의 탄소량은 감소한다. 맞아요. 해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들어가요. 높으면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다하 과정의 탄소 이동량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고요. 이 탄산이 이온화하면서 이렇게 탄산 이온하고 수소 이온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는 뭐냐면 CO2의 용해라고 보시면 돼요. 용해. 네, 그러니까 이건 온도가 낮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건 중2 용해도 과정에서 그때 처음으로 배워요. 아마. 예. 다 까먹었지 뭐. 자, 또 질문? 응? 7번. 7이요? 응. 자, 다음은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대기 중의 질소가 토양으로 들어가는데 가에서 대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때 뭐가 사용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N2 형태의 질소를 토양으로 가게 되면 NH4 플러스나 아니면 NO3 마이너스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나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일어난다. 동물의 사체가 토양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는 거예요. 사체 또는 배설물의 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질소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왜? 생물체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뭐예요? 단백질의 주요 성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5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